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 곁에 앉게 되었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거칠어진 숨소리가 다 들릴 지경이었죠. 아줌마는 뭐가 그리 긴장되냐면서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랑 같은 생각으로 여기 데려온 거 아니냐면서 저를 바라봤죠. 어쩔 줄 몰라 바보같이 머뭇거리는 저를 결국 아줌마가 먼저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요즘 제가 연애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알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송이 아줌마라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금 민망한데요. 아줌마는 저보다 나이가 무려 20살 이상 많아요. 아줌마는 제 눈에는 정말 예뻐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엄청 정숙하고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미지는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호감이나 궁금증을 가지기는 했지만 선뜻 다가서기엔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송이 아줌마는 저와 사랑을 나눌 때는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정숙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아줌마가 엄청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걸 보고 있자면 얼마나 짜릿하고 묘한 흥분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줌마는 정말 반전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송이 아줌마에게 아주 푹 빠져버린 상태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사이가 되었는지 제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사실 대학에 갈 필요성은 못 느꼈었는데 군대에서 만난 동기들 중에서 저만 고졸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배달 알바나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하면서 그날그날 대충 살아왔는데요. 군대에 가서야 제가 인생을 참 뒤처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서 동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면서 공부 계획을 겨우겨우 세울 수 있었고요. 군대에서도 틈틈이 공부하고 제대한 이후에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끝에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길게는 못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대학생이 된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명문대학에 입학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작은 효도라도 한 기분이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대학이 집 근처는 아니어서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자취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은 나름 재미가 있었죠. 남들보다 늦게 입학한 대학이라 수업도 참 열심히 들었고요. 학비에 생활비를 벌려고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죠.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도 사귀어 보게 되었어요. 같은 과 후배였는데 선배인 제가 과제도 도와주고 시험 공부도 도와주고 하면서 정이 들어서 사귀게 되었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 여친이 종종 놀러 오곤 했는데요. 제 방에서 우리는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사랑까지 나눠버리고 말았어요. 그 친구는 제가 처음이라면서 자기를 책임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도 했고요. 저와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저를 엄청 사랑한다고 유난을 떨기도 했는데요. 남녀 관계라는 게 늘 생각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정확한 계기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종종 다투는 일이 생겼고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값진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대학을 다니고 난 후 제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한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대학에 진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저는 졸업반이 되어 있었고요. 그 무렵에는 취업이 한참 제 관심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과는 봉사 시간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했는데요.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 따져보니 봉사 시간이 한참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학교 수업 쫓아가기 바빴고 알바 같은 걸 하느라 봉사 시간을 못 채워놨던 거였죠. 일부는 헌혈한 걸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나 모자랐어요. 대충 시간만 때우는 봉사를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뜻깊은 활동을 했으면 해서 문득 보육원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볼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마침 자취하는 곳에서 버스 타고 멀지 않은 곳에 보육원이 하나 있기도 했고요. 저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송이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거죠. 첫날 그 보육원에 갔더니 3살에서 6살 내외의 애들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초등 고학년들은 재능 기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기부할 재능은 없는 것 같다고 했더니 어린 아이들을 봐달라고 했어요. 살면서 어린 아이들을 봐준 일이 없기는 했지만 별게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놀아줘야 아이들이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요. 어떤 아이들은 잘 놀다가도 뜬금없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허둥대기 바빴죠.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을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남자애들 둘이 장난감을 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는지 둘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생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어찌 달래야 할지 몰라서 거의 멘붕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다가와서는 오늘 봉사활동 처음 왔냐고 아이들 봐준 적 없죠라고 묻더라고요. 바로 송이 아줌마였죠. 뻘쭘하게 오늘 처음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줌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말 능숙하게 두 아이를 달려주었는데요. 그제서야 아이들은 조금씩 진정이 되기 시작했죠. 송이 아줌마는 엄청 차분한 느낌이면서도 정숙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목소리도 엄청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얼굴도 미인이긴 했는데 너무 반듯해 보여서 심지어 살짝 차가워 보이기도 했죠. 물론 아이들에게는 살갑고 다정하게 대하기는 했지만요. 저는 처음에 송이 아줌마가 보육원 직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 능숙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아줌마에게 직원분이라 아이들을 엄청 잘 봐주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본인도 여기 봉사활동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을 대하는 팁이라도 얻어볼까 싶어서 아줌마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이것저것 물어봤고요. 아줌마는 흔쾌히 저에게 아이들 봐주는 팁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이곳에 무려 5년 넘게 봉사를 다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 요건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온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고요. 저는 그날 아이들을 보면서도 틈만 나면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송이 아줌마와 안면을 트게 되었고요. 첫 봉사활동은 나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송이 아줌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줌마에게 아는 체를 했고요. 아줌마도 저보고 여기서 버스를 타냐면서 인사를 해주었죠. 아줌마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닥 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같은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고 아줌마가 먼저 내릴 때까지 조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 송이 아줌마를 처음 본 거였는데 저는 아줌마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쁘기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숙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제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런 아줌마랑 결혼해서 사는 남편분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가 본인 시간을 쪼개서 보육원 봉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니 인성까지 너무 반듯하잖아요. 그때는 아줌마랑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줌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두 번째 봉사를 간 날은 아줌마는 나오지 않았고요. 세 번째 봉사를 하러 간 날이었는데요. 그때는 송이 아줌마가 봉사를 하러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서는 아는 체를 했고요. 아줌마도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날은 봉사활동하러 온 사람이 여럿 있어서 조금 한가했죠. 그래서 아줌마랑 대화를 할 여유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도 저를 두 번째 보는 거라 그랬는지 그날은 조금 더 저에게 대화를 걸어왔죠. 제 전공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요.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죠. 아줌마는 의외로 제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어주었어요. 군대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에는 의지가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했죠. 우리는 중간에 잠깐 짬이 날 때 보육원 마당 벤치에 앉아서 맥심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기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봉사를 다니셨냐고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후로 보육원 봉사를 꾸준히 다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는데 이혼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보육원 봉사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줌마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정말 힘드셨겠다고 저는 위로의 말을 전했고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그래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좋다고 하면서 웃으셨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저는 아줌마에게 점점 더 호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자기는 이제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동정의 눈빛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이후 저는 아이들을 봐주면서 아줌마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반듯해 보이고 정숙해 보이는 아줌마에게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계속 아줌마가 마음에 쓰였죠. 그런데 제가 자꾸 쳐다보는 걸 눈치챘는지 아줌마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왜 그렇게 사람을 자꾸 쳐다보냐면서 아줌마 유혹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저는 아니라고 머리를 긁적이고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그날 봉사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비슷한 시간에 봉사를 마치게 되어서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줌마를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죠. 아줌마랑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봉사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망설이다 보니 어느덧 봉사하러 가는 마지막 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은 아줌마에게 조금 더 다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연애를 하고 무슨 일을 벌이겠다는 마음은 아니었고요. 그냥 아줌마라는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용기를 냈고요. 아줌마에게 봉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 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면서 좋다고 답을 해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일을 마치고는 카페로 가서 조금 더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아줌마랑 친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미인이시기도 하고 정숙하고 반듯한 이미지가 제 이상형이라고 좋은 분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그런 제 이야기에 좋게 봐줘서 고맙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반듯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고 웃더라고요. 칭찬을 해드려서 그랬는지 아줌마도 기분이 좋은 듯 저와의 대화를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아줌마와의 시간이 참 즐거웠고요. 우리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어요. 그날은 가볍게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게 되었지만 연락처를 교환하는 소득은 있었죠. 아줌마를 버스 타는 곳까지 바래다 드리기는 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무언가 계속 아쉬운 느낌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며칠을 고민해야 했어요. 혹시 내가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아줌마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제 감정을 부정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럴수록 자꾸 아줌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요. 사람 마음은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여러 날 가슴앓이만 하다가 아줌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운 좋게도 자취하는 곳에서 그닥 멀지 않은 회사에 취업을 성공하게 되었죠.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알렸고 아줌마에게도 취업 사실을 알렸어요. 아줌마도 본인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저는 아줌마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연락을 해서 아줌마가 봉사하는 날에 맞춰서 보육원 봉사를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아줌마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고, 그날은 제대로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줌마와 봉사 일정을 맞추고는 그날이 되었죠. 아줌마와 보육원 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저에게 취업 선물이라면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뜯어봐도 되냐고 하고는 열어봤는데 예쁜 색깔의 넥타이였죠. 저는 너무 고맙고 좋은 마음에 하마터면 아줌마를 안아버릴 뻔했어요. 아줌마는 취업 축하한다면서 제 팔을 토닥여 주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보육원 봉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몇몇 아이들이 눈에 밟히기도 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 건 아니었지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누구라도 제가 느끼는 비슷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저 보육원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잘 자라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렇게 감상에 젖어서 아이들을 봐주면서도 종종 아줌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아이들을 정말 다정하게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더 호감을 느꼈고요. 아줌마도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방긋 웃어주었는데 그 웃음은 사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봉사를 마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아줌마랑 보육원을 나서게 되었어요. 마지막 봉사라서 살짝 감상에 젖은 제 기분을 눈치챈 건지 아줌마는 섭섭하면 시간 될 때 또 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끄덕이면서 말을 했죠. 아이들을 못 보게 되는 것도 섭섭한데 아줌마를 못 보게 되는 것도 섭섭하다고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우리가 꼭 보육원에서만 만나야 하는 법이라도 있냐면서 저에게 웃어주었어요.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아줌마가 저와 따로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도 들려서 제 마음이 희망으로 살짝 들뜨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말을 했죠. 그럼 혹시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시겠냐고요? 아줌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을 해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제가 자취하는 동네로 가게 되었고 아늑해 보이는 술집에 들어갔어요.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술이 몇 잔 오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 저는 술 기운에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아줌마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저는 취중진담으로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죠. 아줌마의 반응이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아줌마는 저를 지그시 바라봐 주었어요. 저는 더 용기를 내서 아줌마의 손을 살짝 잡았고요. 아줌마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제 자취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시겠냐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렇게 저는 아줌마와 제 자취방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질러져 있는 제 방이 약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방 가운데에 아줌마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정리했어요. 처음으로 아줌마와 단둘이 한 공간에 있게 되니 엄청 떨리는 기분이 들었죠. 방이 너무 어지러워서 민망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걸 눈치채신 듯 했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고 일어나는 제 손을 잡고는 술은 더 안 마셔도 되겠다고 했고요. 그냥 저랑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 곁에 앉게 되었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거칠어진 숨소리가 다 들릴 지경이었죠. 아줌마는 뭐가 그리 긴장되냐면서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랑 같은 생각으로 여기 데려온 거 아니냐면서 저를 바라봤죠. 어쩔 줄 몰라 바보같이 머뭇거리는 저를 결국 아줌마가 먼저 이끌어 주었어요. 아줌마는 저에게 입을 맞추면서 저를 끌어안아 주었고요. 저는 그제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아줌마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제 방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정말 정숙하고 반듯한 모습이었지만 사랑을 나눌 때의 아줌마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청 적극적이었고 섹시함이 넘치는 여자였죠. 요즘 흔히 말하는 나처밤이 같은 타입이 딱 아줌마였어요. 저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 싶어서 어질어질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차전을 끝내고 난 후 우리는 나란히 누워서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아줌마에게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줌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가 우리는 완전히 골아떨어졌어요. 아줌마도 저도 오랜만에 힘을 많이 썼었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아줌마를 보니 기분이 묘하면서 좋더라고요. 잘 잤냐면서 모닝키스를 해주는 아줌마 때문에 저는 또 달아오르게 되었고요. 결국 아침부터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하늘이 저 같은 젊은 남자도 만나게 해준 것 같다면서 참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사실 저도 아줌마와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정숙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아줌마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줌마는 그날은 자기 집에 가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이 첫 출근인 거 아는데 옷이랑 챙겨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제가 첫 출근하는 거 챙겨주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날은 아줌마네 집으로 가기로 했죠. 아침부터 사랑을 나눠서 그랬는지 엄청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저희 집 근처에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는 제가 출근할 때 필요한 옷 같은 것들을 챙겨서 아줌마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안을 어찌나 깔끔하게 잘 정돈해 두었는지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죠. 아줌마는 집 구경도 시켜주고 본인 사진첩도 꺼내와서는 옛날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인지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저는 그 이야기들에 푹 빠져서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아줌마의 지난 이야기들이 재밌기도 했고요.
제 곁에서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아줌마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아줌마와 집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녁은 아줌마가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전골 같은 걸 먹고 싶다고 했더니 집안에 요리 재료가 없다면서 나가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줌마랑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장도 보고 저녁에 반주로 마실 술도 사서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아줌마가 엄마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애인처럼 다정하게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아줌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뒤에서 아줌마를 살며시 끌어안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저녁부터 먹자면서 보채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는 저에게 살짝 입을 맞춰주면서 웃어주었어요. 잠시 후 준비된 전골 요리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는 잘 먹는 제가 보기 좋다면서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반주로 함께한 소주랑 전골은 정말 찰떡궁합이었어요. 아줌마와 제 관계처럼요. 아줌마도 매번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곤 했는데 저랑 같이 먹는 저녁이 참 좋다고 다정하게 웃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술을 조금 더 마시면서 대화를 한참 나누기도 했고 설거지는 같이 하면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아줌마는 제가 내일 첫 출근이라 제 힘을 빼놓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달려드는 저를 결국에는 받아주었고요. 말만 그렇게 했지 그날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저를 재우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아줌마가 아침에 일찍 깨워줘서 회사 첫 출근은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잠을 많이 못 자고 출근한 탓에 피곤하긴 했지만 회사에서의 첫날은 그럭저럭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도 종종 주말에 아줌마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했죠. 그 후로 아줌마와는 주로 주말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줌마를 만나게 되는 주말이 있으니 평일에 바쁘게 일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요즘 들어 제가 집에 자주 안 온다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핑계를 둘러대곤 하네요. 아줌마는 얼마 전에 제 부모님 나이를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자기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서 자기가 너무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 오묘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날 밤 사랑을 나누면서 저는 아까의 그 표정이 무슨 뜻이었는지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거의 울부짖듯이 너무 좋아서 그런 표정을 지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습마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정숙하고 단정한 아줌마의 반전 있는 모습에 저는 더 푹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아줌마와 언제까지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비난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아줌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거죠. 아줌마와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 어떤 시간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줌마와 이 사랑을 나누고 싶네요.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